11시간에 걸쳐 이뤄진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조 장관은 수사와 상관없이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섰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했다. 11시간 동안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좀 너무하다. 말이 안 나온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되게 심각하게 보죠. 예. 이건 선을 좀 넘었다. 정말 과잉 수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 두세 달, 두 달 정도 됐죠. 이 과정을 예. 쭉 보면 저희들이 한 두 단계로 구분해 보는데 처음은 이제 조국 후보자 지명 예. 하고 뒤로부터 3주 정도 여론에서 야당과 같이 정치적으로 토론하고 공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적 과정은 여론의 과정이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8월 26일 여야 간에 9월 2일, 3일 청문회적 합의를 봤었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 날 검찰이 갑자기 개입을 했습니다. 예. 100여 명이 전국 2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검찰과 지금 현재 그 조국 후보자 또는 이제 여당 간의 이런 문제제기 또 논란들이 좀 있는데 조국 후보자의 1단계 첫 번째 시기에서의 주 논점 주로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는 입시 예. 또는 이제 기회의 균등 이런 이야기들이었고 그 지금도 유의미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네. 지금 진중권 씨 뭐 정의당 이야기는 이 주제가 관심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검찰의 갑작스러운 개입 그 일주일을 못 참았냐. 그 한 달 동안 수사하는 과정에서 예. 회고해 보면 그 일주일 27일부터 9월 2일, 예. 3일 그 사이에 좀 참고 기다리고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왜 개입했냐. 그래서 그 시기가 검찰의 과도한 정치 개입 뭐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끝이 없는 수사 과정에서의 피사지 공표.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2, 3일 동안 나오는 것 중에 과잉 수사. 과잉 수사. 예, 사심 있는 수사. 예. 끝까지 가겠다는 수사. 이 수사 도대체 끝이 어디인가? 시간적 제약도 없고 공간적 제약도 없이 검찰이 누구를 잡겠다고 찍으면 그 사람의 결과, 그러니까 혐의가 있으면 떳떳해서든 나올 넘긴다. 때까지 하겠다라는 수사. 예. 이런 수사가 적절하냐? 그래서 무제한의 검찰 권력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죠. 알겠습니다. 리얼미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과도하다가 49.1%고 적절하다가 42.7%. 과도하다가 높긴 하지만 뭔가 양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리얼미터 조사는 모 언론사의 요청으로 했는데 샘플 수가 500샘플이에요.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에서 500샘플 가지고는 의미가 별로 없다. 예. 적어도 1000샘플 이상이 돼야 유의미한 것을 발견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그 여론조사 때문에 뭐 수사가 뭐 어떻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이 문제가 벌써 한 달 반 이상을 끌고 있어요. 예.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장관이 임명되면 그 전까지는 논쟁이 있었지만 장관이 임명이 딱 되면은 그걸로 이제 일단 수긍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예. 임명권자의 어떤 그 뜻을 존중하겠다. 이제 그런데 조국 장관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조국 장관은 그 장관이 임명되기 이전에 야당으로부터 또는 시민단체로부터 10건인가 11건에 이미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거기에다가 아침 눈만 뜨면은 오늘은 조국 장관의 무엇이 또 터졌을까? 오늘은 또 새로운 의혹이 뭐가 나왔을까? 이건 마치 까도 새로운 사실이 자꾸 드러나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걸 보고 야 과연 검찰이 과잉 수사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잠만 자고 이런 눈만 깨면은 또 하나가 터지고 하니까 이거는 검찰이 차라리 철저하게 다소의 뭐 무리한 수사라고 비판을 받더라도 예. 이번 기회에 검찰이 정말 제대로 검찰다운 검찰, 제대로 수사하는 검찰, 성역 없는 데까지 수사를 해서 끝까지 무엇이 진실인지를 밝혀내기를 원하는 아마 그런 국민들의 마음이 더욱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제한의 검찰 권력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 보면 조국 장관 대 윤석열 검찰총장 뭐 이런 대결 구도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조국이라는 개인, 예. 윤석열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검찰의 개혁과 관련된 이제 논쟁이 사회적으로 일어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는데요. 예.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이제 이 요구 바람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예.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뭔가 절제된 수사 그리고 일정 정도 좀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지키는 수사 또는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수사를 하되 그 형사적인 범죄에 대해서 누가 옹호를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법대로 수사할 해야 건 되고 해야죠. 그 예. 결과 책임지는 건 맞습니다. 그 점은 아무도 옹호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저 약간 지적을 해보면 조국 아들 수사 16시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 어제, 예. 어제 했었던 거 새벽에 들어왔다고 그러던데 그 장제원 씨 그 음주운전 관련된 그 한 3시간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간단히 비교해서 도대체 조국 아들이 무슨 그보다 그 파렴치한인지 모르겠는데 16시간 수사를 했다는 거고. 그다음 이제 이 조국 아들 그다음에 이제 조국 그 장관 딸의 원서를 냈던 모든 대학을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되게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음. 끝까지 끝장을 파는 별건 수사. 그리고 전국적으로 그 압수수색했던 장소 되게 많았고 예. 그 한 수십 곳을 압수수색을 했었고 동생 했었고 그다음에 재수 씨 했었고 그 뭐 두루두루해서 그다 부인하고 조사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 뭔가 이게 대부분 특수부의 수사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얼마 전에 어젠가 오늘 또 이게 특수부에서 설명하겠는데 왜 길어지냐 왜 뒤에 나오냐는데 특수부 수사는 통상 이렇게 한답니다. 한두 달 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예. 사회적으로 권력형 비리든 예, 예. 큰 관심사가 있는 것이 있으면 미리 조사를 한답니다. 한두 달 내사를 충분히 하고 예. 예. 인지의 그 이후부터 그 결과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서 크게 증거 확보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정리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면 대략 언제 끝날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서울지검에 이 정말 능력 있는 특수부 예. 검사 수십 명이 8월 27일 시작을 해갖고 지금까지 한 달 한 왔습니다. 달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끝날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아직도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미리 예상되지 않았던 수사였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하기 전에 미리 준비된 수사가 그 정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하면서 대사가 더 할 없었다.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추가적인 걸 뒤져보게 된다. 그렇게 사후적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이 혐의가 나올 때까지 치겠다. 예. 사돈네 팔촌까지 다 뒤지겠다. 가족들 뒤지든 친구를 뒤지든 협박해서 뭔가 나올 때까지 뒤지겠다. 끝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제한 수사다.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 검찰의 수사에 있어서 누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통제할 권- 그런 예. 우려가 있다. 국민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있다. 이걸 이번 과잉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다 이런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예. 드릴게요. 예. 저는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야당의 여당의 이제 그 고위 지도자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별건 수사라는 말씀하시고 예, 모니터리즈 예. 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기에 별건 수사라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진그룹의 이명희 씨 조 회장 부인 예, 예. 이명희 씨 갑질 사건을 수사하는데 갑질 사건을 처벌할 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뭘로 처벌을 하고 있느냐? 외국인 그 집에 예. 가사 도우미가 외국인인데 불법이다. 이거 가지고 처벌하는 이게 별건 수사예요. 예. 예를 들어 지금 조국 장관 수사는 어떻게 된 게 전부 증거인멸이에요. 특히 조국 장관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이 수없이 말했는데 나는 모릅니다. 제 가족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예. 제 아이들도 모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익인권법센터나 혹은 동양대학교에서 나온 그것들 표창장이나, 표창장이나 인턴십 예, 예. 증명서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심지어는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그 입시 자료 그것도 없어졌어요. 예. 이런 상황인데 그거를 갖다가 먼지털이다, 별건이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그거를 믿을까요? 과연? 이거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거 외에 조국 장관의 의혹이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예. 첫째는 사모펀드 관련, 예. 두 번째는 웅동원 관련, 세 번째 자녀 입시 비리 예, 요 예. 세 가지잖아요. 요거 외에 다른 거 수사한 게 있습니까?
다른 거 수사한 게 있어야 이게 별건 수사죠. 별건이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정말 두 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당에서 또 문제 삼는 게 피의 사실 공표예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일단은 약간 접은 듯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런 예, 상황인데 예. 이 부분은 좀 전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설명 좀 듣고 싶어요. 제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사례를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접한 정보 수준에서 보면은 그 사례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울산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그 책을 작성을 해서 예.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죄가 왜 만들어졌고 그동안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왜 문제가 됐는지 지적을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느끼는 점들은 뭐냐면 피의사실 공표죄의 그 행위의 주체는 수사관들입니다. 예. 검찰과 검찰 지휘받는 수사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게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 점을 고발을 하게 되면 고소 고발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수사의 주체도 검찰이고 수사의 객체도 검찰입니다. 검찰이 검찰을 조사한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별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언론에서의 견제, 시민단체 견제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수사가 돼서 이건이 그런 적은 없었던 거다.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제 수사기구가 있어야 검찰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도 이제 경찰이 검찰에 대해서 무슨 압수수색하는 거 기각됐다. 예.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이문정 검사가 직접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공문서 위조 행위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점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그 고발하고 나서 조사하고 나서 경찰이 그 검찰의 관계자를 압수수색하겠다고 그러는데 검찰이 압수수색 신청을 거부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검찰을 그럼 누가 통제한다는 거냐 도대체. 그 무제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요. 검찰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 일부분만 준비를 했거든요.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그걸 압수해 가서 거기서 뭐 장난을 칠 경우에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양대에 있는 컴퓨터와 집에 있는 컴퓨터를 다 복제하려고 반출한 거예요.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이 국정농단 수사보다 더 많은 수사 인력을 가지고 한 달 반 동안 70군데 가깝게 압수수색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이 수사 결과밖에 못 냈다 하면 최초의 판단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 과정도 잘못됐고 그러면 인사조처 당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자 대검을 네. 비롯한 특수부의 이 수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검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된다.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면요. 한 가지는 증거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는 영장이 기각되면 어떡할 거냐.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동양대학교 PC를 지금 정경심 교수가 잠시 들고 나왔다가 임의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증거 보존을 위한 차원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저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아마 속아 웃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표현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증거라는 것이 만약에 예.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다. 예. 누가 손을 댔는데 그걸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보존하려고 했다? 검찰이 그랬다면 그건 맞죠. 예. 그러나 당피 사실을 의심받고 당사자가 그걸 손을 댔는데 그거를 갖다 보존하려고 했다면은 이건 웃기는 거고 그다음에 틀림없이 조국 장관도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일을 하려고 아내가 네. 집에 갖고 오려 했다. 근데 집에 갖고 온 게 아니라 그거만 딱 띄워가지고 저기 그 트렁크에, 하드진 거 예. 트렁크에 있어요. 예.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분을 변명을 해주더라도 상식적으로 변명을 해줄 때 박수를 받고 아 맞다 이게 되지 지금 유시민 사장의 저기 도와주는 건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더 이상하게 만든다. 두 번째 영장 말씀하시잖아요. 예. 뭐 변호사님 계시니까 더 전문가시겠지만 통상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속영장을 이게 검찰이 신청을 하면은 예.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걸 보고 첫째 범죄 사실이 확실히 소명이 됐는지 예. 그게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소명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도주나 혹은 증거인멸에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고 보자고요. 그때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은 범죄는 충분히 소명이 됐는데
적어도 장관의 부인 정도 되시는 분이 뭐 도주를 하겠습니까? 뭐 증거인멸 하겠습니까? 맞죠. 이거를 판단해서 영장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 뭐 때문에 영장 기각이 되는지를 그걸 봐야지 무조건 영장 기각되면은 저기 뭐 한동훈 책임져야 된다. 예. 뭐 반부패, 검사가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제가 볼 때 저분이 과연 대한민국 장관한 거 맞습니까? 국회의원 하신 건 맞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영장 발부 기각이 곧 유무죄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생각 어떠신가요? 딱 아니 저 증거 얘기 이 좀- 교수님 말씀하신 예. 그 영장 기각 자체가 유무죄로 확정은 아니다. 그 말씀 맞고요.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앞부분으로 나와서 하나씩 좀 증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논의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 예. 구속 영장 신청을 위한 여론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적인 거죠. 구속 영장을 발부하려면은 이제 범죄에 대한 이제 혐의 소명이 있을 거고 예. 그와 별개로 이 주장이죠. 사실상 검찰 측의 주장이고 그다음에 도주 우려가 있냐, 두 번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면 도주 우려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흘리는 내용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정경심 씨는 소환 조사하는데 안 온다더라. 예. 이상하네.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병원 입원했다더라. 그게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도주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 만들기였습니다. 그래서 해명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고. 소환받은 적 없고 예.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고 소환하면 갑니다. 그래서 아들도 가서 열 몇 시간, 딸도 가서 열 몇 시간 그 이상한 이제 조치를 당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야 구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예. 놈은 낙인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이 증거 인멸의 교사범 방조범 아니냐라는 방조 식의 얘기를 기사.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근거가 뭐냐 이러니까 그 왔던 사람한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여론 조성이다. 예. 범죄 은닉 또는 이제 증거 인멸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해명으로 아니 그 컴퓨터에 있는 거 그 백업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무슨 증거 인멸입니까? 증거 인멸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검찰은 아무 말 안 하지만 예. 검찰 발인지 검찰과 상관없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카더라 뉴스가 쫙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 속에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구속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속의 그런 거 아니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는 그건 좀 심하다. 그럼 해도 그거- 너무한다. 그것 좀 여쭤보세요. 그것과 별개로 PC 자체를 반출한 이 부분이 증거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의 증거 발언을. 보존이라고 한 말 예. 자체는 적절하지 않고요. 예. 어쨌든 백업을 하는 작업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숨겨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이 예를 들면 모르는 것을 은닉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자체를 갖고 이게 범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기서 저는 쭉 그 더 나가서 아까 논쟁을 하다가 보니까 예.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범죄 집단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예. 범죄 집단 취급한다. 과거에 그런 데는 의혹을 지금 사례는 있었지 않습니까? 예. 간첩 조작 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사례는 있었지만 이제 검찰이 그 객관적 증거 자체를 갖고 엎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대명천지에. 이제 그건 좀 서로가 오바해서 나오는 표현들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그 국민들이나 특수부 수사에 대한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은 예. 누구든지 간에 A라는 사람한테 당신은 이런 횡령죄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 숨겨줄 테니까 다른 유리한 진술 할래 안 할래 하면은 또 이상한 진술 나온 거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렵다 걱정된다 도저히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말이 왜곡되고 또는 포장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 좀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 될 이제 것 같습니다. 헌법 정신, 헌법 정신 아닙니까? 헌법 정신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인권이잖아요. 예. 사실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검찰이 그동안에 불구속 수사를 잘 안 했어요. 오히려 예.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장이 설사 저는 차라리 대한민국 판사가 영장 전담 판사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예. 차라리 영장 기각하는 게 맞다고 봐요. 거꾸로 예. 지나치게 검사 그동안 검찰이 무조건 범죄 입증만 소명되면 무조건 갖다가 구속하는 것이 능사였는데 이번 기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예. 그게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마치 영장 기각되면 검사가 책임을 져라고 하는 그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약간 좀 보충해서 예, 예, 헌법 정신 예.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사안을 놓고 좀 심각하게 봤던 건 딱 이거였습니다. 조국 가족 누구든 간에 어떤 형사 범죄가 있으면 그걸 조사하는 것은 이 검찰의 권한입니다. 예.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다시피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기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무제한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검찰의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 네. 그리고
검찰이 불법 행위한 것에서 조사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하자. 이 검찰 개혁의 기본 내용인데 이런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제 이 입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정책에 대한 집행을 하면 될 문제인데 예. 이 과정 전 단계로 와가지고 장관에 대해서 피토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즉 지금 현재 장관이 임명되면은 뭔가 이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뭔가 사심을 가지고 수사한 거 아니냐. 정치 개혁이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정치 검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의 문제제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위헌적인 거고 이 선출된 그 대의기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을 사전에 옛날에 그 군사정부에서 예. 군부가 쿠데타 일으키듯이 또는 국정원이 개입하듯이 그런 식의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은 국민들에게 이게 책임을 진다는 게 뭐 사표 내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하는 수사가 사심 없는 수사다. 그리고 정말 절제된 수사다. 어떤 식의 결론을 내릴 수사다. 그리고 객관적인 수사다라는 예.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보여주는 게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절차대로 우리는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 그냥 원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원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정치개입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즉 이 행정부 관료가 예. 그 뭐 선출직 임명하는 과정에 장관 정무직 임명하는데 비토하겠습니다. 우리 상관 넣으면 안 됩니다. 라는 식의 오해를 사고 있는데 예. 실제 그런 의도가 없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야 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주제 자체는 이미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부분 찬성을 했던 아니고 예. 반미당 아니고 공수처에서 국민들 대부분 찬성한 아니고 이거 추진하는 게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오히려 입장 표명을 하면 그러면서 강력하게 어떤 수사 법대로 간다면 오히려 더 믿을 겁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비토 놓고 사실상 무산시키면서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박한다고 오해 사면 그게 더 불안하다 이런 거죠. 검찰 개혁 예. 네, 말씀드릴게요. 지금 검찰 개혁을 이제 정부 여당이 자꾸 말씀하세요. 검찰 개혁 왜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검찰 개혁하는 거는 예.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건 다 필요가 없어요. 이 제도 왜 만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없고 예.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없는 그런 공정한 사회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찰이 지금 현재까지는 수사의 주체인데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그러면 그걸 감독하는 법무부는 뭐 하는 부서인가요? 세금 축내했습니까 지금까지? 법무부가 해야 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검찰이 무조건 힘만 세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나눠 가지고 경찰에 나눠준다. 그러면 국민의 인권이 더 지켜진다 보장이 있나요? 미국은 지금 저희 검경 수사권 조정은 미국식 그걸 딴 건데 미국은 경찰이 먼저 생긴 나라예요. 예. 보안관제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번째 공수처 자꾸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감찰관제도 있잖아요. 고위공수처 감찰하라고. 여태까지 대통령이 취임하시는 한 명도 임명 안 했잖아요. 예. 왜 안 하십니까? 이거 해야죠. 이거 해놓고 보니까 감찰관 제도는 이래서 좀 부족하더라 해보니까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면은 저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있는 제도도 안 하고 엉뚱한 거 새로를 만들어서 이걸 하겠다 그러니까 깨웃할 수밖에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서 출발해서 검찰 개혁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오기형 변호사,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